여러분, 드디어 서울에도 집값이 떨어지는 지역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연일 집값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많이들 혼란스러우시죠? 영끌을 해서 집을 사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럼 집값이 떨어지고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언제까지 또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오늘 그 집값 하락의 진실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내 집을 마련하고 갈아타기 전략을 설정을 해야 할지 무주택자 그리고 유주택자분들을 구분을 해서 각각 시기별 전략을 가이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현재 부동산 시장을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실제로 전체의 가격이 보합 혹은 하락의 초입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로 표면적으로만 본 거고요. 여러분은 실제 그 내부의 시장 상황을 제대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실제 시장 내부 사정은 조금 다른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이 정부에 의해서 통제되어서 수요가 눌려 있을 뿐 아직도 그 내부에는 내 집 마련, 특히 새 집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뜨거운 청약 열기와 역대 최저 미분양 물량 등이 이를 증명하고 있죠. 한마디로 언제든 내 집 마련에 대한 수요가 견디지 못하고 폭발을 해서 다시 매수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뜨거운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과열된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세금 강화, 규제 지역 확대 등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 봤지만 통하지가 않았죠. 그러다가 2021년 4분기에 마지막으로 꺼내든 카드가 바로 대출 규제를 통한 셧다운, 즉 거래 중지의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강제로 시장 거래를 멈추게 만든 것이죠. 그 결과 거래량은 절벽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 가격이 멈추게 되었고 간간히 매매 가격이 떨어졌다는 뉴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봐라, 이렇게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 가격도 하락세로 전환됐다며 화나는 부동산 민심들을 다독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가격이 몇 억씩 떨어진 매물들을 찾아보려고 하면 실제로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최근 거래되는 거래들은 정상적인 거래라기보다는 급하게 처분할 수밖에 없는 이들이 내놓은 급매 매물이거나 양도세,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가격을 낮추고 가족 간의 거래를 한 직거래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간간히 이루어지는 거래가 이런 거래들 뿐이니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가격이 정말 하락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착각을 만드는 것 뿐이고요. 실제 시세 하락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물들의 가격은 떨어지진 않고 대출 규제는 계속되다 보니 내 집을 마련해야 하는 수요들은 결국 매매 시기를 점점 뒤로 미루고 전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하면서 국민들이 전세나 월세로 살 수밖에 없게끔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수요를 감당할 만큼 시장에 저가 전세와 월세 물량이 충분하냐?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누군가 주택을 매입해서 임대를 놓아야 전월세 시장에 전월세 매물이 충분하겠으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출 규제로 인해서 주택 매입을 막아놓은 상태이고 보유세, 양도세 등 규제로 인하여서 다주택자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임대 매물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올해부터는 임대차사법 시행으로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던 임차인들의 갱신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해당 주택들의 임대인들은 시세에 맞춰서 보증금을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가의 임대 매물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월세 가격 상승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당연히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매매 가격을 받쳐주게 되는 효과가 생겨서 매매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은 더 줄어들게 되겠죠. 장기적으로 봐도 오히려 시장엔 매매가가 떨어질 이유보다 오를 이유가 훨씬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누구나 잘 아시듯이 향후 1년, 2년 내에 공급 물량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할 것이고요. 미분양 물량도 역대 20년 내 최저 수준입니다. 반면 청약 경쟁률 및 당첨 최저 가점은 계속해서 오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내 집 마련 수요는 점점 누적이 되어지고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공급이 줄다 보니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시장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집주인들은 집이 당장 팔리지 않더라도 집값을 내릴 이유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어 보입니다.
집주인들은 지금 못 팔더라도 다음에 팔면 그만입니다. 급전이 필요한 분들이 아니라는 말이죠. 결국 이런 흐름은 대선 전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선 이후가 되더라도 새로운 정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매물의 가격은 여전히 떨어지지 않고 대출 규제로 집을 사지 못하는 사항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전월세 수요는 누적이 되고 전월세 보증금, 그중에 특히 월세가 크게 오르는 상황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높은 월세를 내다 보면 주거 비용으로 많은 비용이 지출되면서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저축이 줄어들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한 다음 스텝을 준비할 여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내 집을 마련한 사람과 그렇지 않고 전세 월세로만 거주하는 사람 간의 자산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실제로 기존에 대출이 불가했던 분양가 9억 이상 혹은 시세 15억 이상의 아파트들은 대출 규제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점점 집값 하위 주택들과의 가격 격차는 커지고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전세나 월세를 살면서 내 집 마련 시기를 미루고 계시는 무주택자 분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이런 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주거의 질의 개선을 위한 기회의 사다리가 끊어지게 되고요. 가난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기회 또한 박탈당하게 되시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끝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 시장이 아직은 작지만 내 집 마련 및 자산 증식의 기회는 남아있는 시장입니다. 때문에 무주택자 그리고 갈아타기를 준비하시는 유주택자 분들도 현재 시장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시고 이해하고 계셔야 하고요. 2022년 및 대선 이후의 상황을 예상하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내 집 마련 및 갈아타기의 시기 및 전략을 확실하게 짜 놓으시고 때가 됐을 때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셔서 행동으로 옮기셔야만 합니다. 자, 그럼 우린 어떤 전략을 짜고 어떤 방향으로 부동산 투자를 해 나가야 할까요?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우선 대선 전까지는 대출 규제 및 거래 절벽 등 부동산 시장 위축 흐름은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주택자 분들 중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이 대선 시점쯤을 메인 목표 시점으로 정하시고요. 급매로 나오는 매물들을 우선적으로 노리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만 DSR 강화로 대출 한도 규제가 강화되므로 정부자금 대출이나 무주택자 서민 실수요자 요건 대출 등을 활용하는 실거주가 가능한 매물들을 우선적으로 노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실거주가 가능한 매물을 노리시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그래야 규제 지역 내의 매물을 매입하시더라도 양도세, 비과세를 노리실 수가 있고 행여나 가격 조정 시기가 오시더라도 세금을 줄여서 손해를 줄이시고 갈아타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거주가 불가능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실거주가 가능한 분들보다 더욱 더 지역의 향후 공급 물량 및 입지를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또한 급매로 나오는 매물을 노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극악과도 같은 규제 흐름 속에서 가격 하방 압력이 덜하고 상승 기조로 돌아섰을 때 더 큰 가격 상승 효과를 볼 수 있는 매물을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1주택은 때가 어떻든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명심하셔야 하시는 것은 부동산은 최소 2년 이상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투자에 뛰어드셔야 하는 시장이라는 점입니다. 단기 투자는 세금이나 기타 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노력 대비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큰 시장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오히려 저는 부동산 매입을 하지 마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유주택자 분들입니다. 유주택자 분들 중에 1주택자시라면 일시적인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고려하셔서 갈아타기를 준비하시되 무주택자 분들과 동일하게 대선 직전 혹은 직후의 시점을 목표 매입 시기로 정하시고 1, 2년 내에 입주 예정 물량 및 입지를 고려하셔서 급매로 나오는 갈아타기 주택을 매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물론 신규 매입할 주택이 비규제 지역 내에 있으면 더 좋겠으나 그렇지 않더라도 실거주를 하실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매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시라면 주택수를 더 늘리기보단 가장 시세 상승이 적은 주택부터 매도 계획을 세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되도록 대선 이후에 시점을 잡으시길 권해드리고요. 대선 전에 급매로 내놔야 하시는 경우라면 조심스럽게 증여나 친인척 간의 거래 등을 통해서 주택수를 줄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친인척 간의 거래가 불법은 아니지만 적정한 거래 가격으로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시가보다 30% 이상 차이가 나거나 시세 대비 3억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래를 하시는 경우에는 당국 조사 과정에서 증여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적절한 수준 내에서 정당하게 거래 계약을 체결하셔야 하고요. 적법하게 대금을 주고받으시고 나중에 조사 나올 것을 대비해서 증빙을 남겨놓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선 최악의 사항을 대비한 전략을 짜 두시고 언제든지 실행에 옮기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힘든 시기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준비만 잘 되어 계시다면 절대로 불안해하거나 흔들리지 않아도 되는 상승 가능성이 더 큰 시장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의 의견뿐만 아니라 시장을 예측하는 다양한 의견들을 다 들어보시고 그 중에 참고하실 부분만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만의 확실한 기준과 계획을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성공적인 2022년 부동산 투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자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